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지연 대학원생이 준비했던 수업 관찰 분석 연구 방법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정리해서 제시했던 영상을 봤을 테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마지막 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수업 관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볼 것이냐, 그에 따라서 그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수업 관찰 분석은 그 데이터를 어떤 걸 수집하느냐를 좀 제한을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설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업 관찰을, 그러니까 물론 수업을 보려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수업을 내가 직접 관찰해서 기록했던 뭔가 그 결과들을 가지고 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녹화 자료를 중심으로 아마 돼 있는 자료들이 아마 이 수업 관찰하고 범위에 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좀 내려갈게요. 사실은 이 녹화라고 하는 거는 최근이라면 그렇고, 어, 최근에 이제 디지털 자료가 좀, 디지털 기기가 좀 발달이 돼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전이라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디지털로 된 녹화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아날로그라니까 여러분들은 좀 맛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로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수업 관찰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해서 이제 큰 비디오 테이프도 있지만 조그만 비디오 테이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나중에 보고 했던 과정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녹화를 하는 것들은 지금은 이제 워낙 기기들이 좋아져서 뭐 시스테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해상도가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한 부분에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영상을 찍어 놓고 보면요. 대략적인 분위기는 알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말이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녹화라고 하는 그런 보조적인 그 기기를 이용한 연구 방법들을, 그러니까 연구 방법이 아니라 그 이제 데이터 수집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직접 내가 참여해 가지고 뭔가를 살펴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수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이제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것들을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어떤 연구에 활용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수업 관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업 관찰 분석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잘 지키지는 않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좀 그런 경향이 적기는 한데 비디오 카메라가 돌고 평소에 잘 못 보던 사람 누군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평소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업돼가지고 막 그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막 그 뭐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아니면은 장난을 친다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언다 그래야 되나요? 떨려가지고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녹화라고 하는 어떤 그 이상한 장치가 투입이 됐을 때는 평소 학생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데 이제 질적 연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 주는데 이 질적 데이터를 수집할 때, 특히 이런 그 기기를 이용해서 수집할 때는 보통 한 달 정도 나오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유의미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해서 버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니까 촬영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빈 카메라를 그냥 설치해 놓고 찍는 것처럼
한 달 정도 그냥 놔두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교사였을 때 다른 공동연구하는 사람하고 제 수업을 촬영해 가지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었는데 그때 제 수업에서 한 달 정도를 비디오를 그냥 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놔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비디오가 있으니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뭔가 좀 긴장도 좀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비디오가 있든 말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나오는 데이터들이 이제 본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참여관찰이라고 좀 이야기를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참여관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페이지가 안 넘어가니까 그냥 이거 나오고 해야겠네. 내가 그 어떤 집단 속에 직접 들어가서 참여해서 관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 수업하고는 약간 좀 안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A 부족의 어떤 특징, 행동 뭐 그런 문화든지 이런 거를 분석한다고 할 때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설문을 해요? 이건 안 되겠지. 그렇다고 뭐 면담을 해?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럼 거기다가 그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 원주민의 부족이 돼서 생활을 하는 거죠.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거를 기록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 얻었던 것들을 기록을 하고 그렇게 기록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영상으로 나오니까 비디오 촬영 같은 걸 이제 하겠죠. 그런 어떤 영상 장치와 내가 관찰해서 기록했던 내용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한 부족의 문화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연구법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수업에 직접 들어가서 나와 있는 어떤 특징들을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디오 영상 녹화한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부연적인 설명들을 좀 덧붙이거나 추가적인 걸 보죠. 시간이 지나면요, 그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상 속에서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영상을 찍을 때도요, 전체 모습이 다 보이는 풀샷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집단에 한정지어서 그 안에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비디오 카메라 또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거나. 근데 녹음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말을 알기도 어렵고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촬영을 보통 또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즉각적인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정리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전사라는 걸 했거든요. 트랜스 스크립트라고 부르나 지금도 전사를 합니다. 뭐냐면은 영상 속에서 나오는 행동의 모습, 그러니까 결국이 뭐냐면은 영화 대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영화를 보고 대본을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행동 같은 건 괄호로 놓고 그 다음에 대화 같은 것들은 이제 말로 기술을 하고 사실은 옛날에 이걸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비디오 테이프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을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볼 수 있어서 이 전사를 꼭 해야 되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 판단을 하는 이제 시점에 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전사를 하는 과정은 되게 좀 고되고 지루하긴 하는데 전사를 해놓고 전체를 보면은 이 앞뒤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좋기 때문에
전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를 전사를 하게 되면은 전사를 하면서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생각해 보면 되겠구나. 요런 부분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메모하고 체크하면서 약간 1차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전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수업 관찰 분석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중간에 관찰하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뭐 끝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그걸 위해서 하나의 연구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1912년도에 나왔던 논문이었는데, 이 박성만 박사가, 이분도 이제 제 연구실에서 박사를 받은 선생님인데, 어떤 연구냐면은, 고등학교 과학교사의 수업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 방법만 보면 되겠죠. 우선, 여기요. 이 두 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겠구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업 관찰의 목적은 이 부분입니다.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수업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 관찰 대상자의 선정은 심도 있는 정보의 수집과 면담을 통해 교사의 특성을 도출해내기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섭외에서 그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분석 자료의 질과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과학교사의 수업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과의 일회성 면담보다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추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업 관찰 및 면담 대상은 교수 경험이 풍부하고 과학 수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수업을 조사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수업 관찰 대상자의 섭외는 주변 교사들로부터 수업 개발에 열정적인 교사를 추천받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경기 지역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5명의 교사를 구성하였다. 교사들이 근무하는 지역은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이며 경력은 최소 5년에서 14년까지이다. 또한 이들이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도 담임교사, 비담임교사, 과학 관련 업무 담당, 비과학 관련 업무 담당 등 서로 다르며 학력은 석사에서 박사과정 등 교사의 특성이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이는 수업 관찰과 면담 과정에서 교사의 수업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최대한 많이 도출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수업 관찰 대상을 물리전공 교사만으로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전공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업에서 교사의 교과 내용 지식과 교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가치관 등이 수업 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되어 가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자, 여기 보면은 사전에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이제 대상을 설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양한 연차도 다양하고 근무 지역도 다양하고 또 평준화, 비평준화 다양하고 담임이냐 비담임이냐 이런 것도 좀 다르고 학력도 석사, 박사 좀 다르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했던 이유들을 구성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이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작은 데이터에서 구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관찰을 해서 교사가 어떤 행동하고 수업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면은 그거의 원인이 무엇이 될 건지를 거꾸로 찾아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어떤 교사라든지 또는 교사의 특성이든지 환경이든지 학생이든지 어떤 이런 주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과의 관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볼게요. 수업 관찰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5개 학교에서 총 14개 수업을 관찰하였다. 관찰 학년과 과목은 1학년 과학수업에서 6개 중요 중이었고
1학년 과학 수업과 2학년 물리 수업은 교사 한 명이 3개 학급에서 진행한 동일한 주제의 수업을 관찰했고, 3학년 자연계열 물리2 수업은 한 명의 교사가 2개 학급에서 진행한 동일한 주제의 수업을 관찰했다. 학급당 수업 관찰 분량은 소단원의 1차시 분량으로 정하였다. 이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학급에 따라 진행되는 수업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학급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주제의 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의 과학 수업을 관찰하는 것은 당해년도의 10월쯤이면 이미 2학년 진학을 위한 계열 선택이 이루어진 시기이므로 학생들의 계열 선택에 따라 과학 교사가 과학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관찰하기 위해서다. 여기 보면요, 이제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 수업 관찰에 앞서 모든 수업의 수업 전 사항과 수업 내용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수업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를 하였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한 유인물과 파워포인트 자료들도 수집을 하였으며, 수업 후 수업을 관찰하면서 갖게 된 의문사항이나 확인할 사항들에 대해서 교사에게 추가로 질문하였다. 짧은 시간 동안의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며, 연구자의 면담 진행 능력은 수업 때 수집된 자료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가 스스로 대답할 수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참여자 답변이나 생각을 질문으로 중도에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노력을 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교사의 특성들을 제시했잖아요. 자, 요거는 그러니까 관찰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역이라든지 또 수업을 하는 반이 있으면 그 반에 어떤 일반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죠. 제일 좋은 거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까지도 파악을 해놓으면 제일 좋죠.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교사들의 한 2시간 2번 정도의 수업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같이 학생들의 특성에 학생들의 개개인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는 않았는데, 이 수업은 이제 학생들이 아니라 교사에 하는 수업에 영향을 주는 분석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학생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는 대부분이 아니라 많은 경우가 학생들의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크거든요.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학생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런 거를 보려고 할 때는, 또 긴 시간 동안 어떤 한 반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자 그럴 때는 학생 개개인의 특징들을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고, 이제 영향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사용된 여러 자료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사전에 요 부분에서는 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미리 좀 관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수업을 관찰하며 갖게 된 의문사항, 요거를 교사에게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요거를 이제 관찰을 하면서 메모를 해 놓는 거죠. 어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또는 그 이제 수업을 관찰하면서 봤던 어떤 중요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그거를 영상에서 다시 재확인해 볼 수도 있고, 교사에게 나중에 질문해 줄 수도 있고, 또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을 일주일 뒤에 한다고 하면 교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얘기하지. 물론 이제 어떤 질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질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관찰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야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데이터들을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분석을 할 때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분석할 때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의 분석들을 갖고 분석을 하잖아요.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관찰할 때도 내가 무엇을 볼 것인 건지 미리 체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관찰점, 이런 것들을 먼저 기준을 잡고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수업 관찰 분석까지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중요한 연구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여러분들이, 어, 이제 나중에 연구를 하다가 오늘 이번에 우리 강의 시간에 했던 것들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